이틀째 두 전역에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산불과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한 주말에 또다시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예보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일손 부족에 농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훈훈한 기부와 성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무동력 썰매를 타고 경사로를 달리는 체험 스포츠, 루지가 최근 큰 인기입니다. 횡성군이 폐국도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루지 체험장을 직접 운영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태풍급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산불 발생 초기에 모두 진화됐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문제는 주말까지 건조한 데다가 강풍이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인데요.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능선 위로 피어오릅니다. 산림청 대형 헬기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한 진화 헬기는 산불 현장 인근에서 신속하게 물을 담습니다. 강릉시 성산면 보강리의 한 사유림에서 불이 난 건 22일 오후 1시 50분쯤. 강릉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현장에는 초속 9.8m에 달하는 바람까지 불면서 확산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산림청과 강릉시, 강릉소방서가 헬기 3대와 장비 25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1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임야 3,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산불은 인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인제군 인제읍 가을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주택에서 난 불이 뒷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강한 산림에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오는 주말부터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다시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틀째 강원도 전역에 강풍이 불면서 도내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2일 오전 7시 5분쯤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의 한 주택 외부 일부가 무너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보강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25분쯤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에 걸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제거 작업을 벌이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모레부터 주말 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혹시 모를 산불을 대비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면은 대형 산불 위험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센터에서는 그 초대형 헬기를 양양하고 고성 지역에 전진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강원도 내에 비 소식이 예보됐지만 내리는 양이 많지 않아 당분간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본격적인 영농철인데 일손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인력 부족을 메워주던 외국인 근로자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으로 못 들어오면서 농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인제군의 한 농촌 들녘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반듯한 고랑 사이로 가는 사람들은 검정 비닐로 덮인 둔턱에 구멍을 뚫고 감자를 심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조금 어설픈 이들은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온 봉사자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제군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농가별 일손 돕기에 나서는 등 농촌 인력 수급을 추진 중입니다. 4월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관기관이나 군부대의 인력을 협조를 받아서 농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손을 도와드리고
문제는 사태 장기화입니다. 인제군뿐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신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들의 입국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농민들은 모내기와 파종 시기마저 늦췄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시기를 놓치거나 수확에도 차질을 빚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될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5명에서 20명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감자는 원래 늦게 심으려고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너무 늦었고 또 이제 오이를 심어요. 우리가 근데 오이 때도 다 꽂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꽂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강원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지원에 따라 농촌인력 지원단을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화된 농촌 근로기피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 수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농번기도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한 농촌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기부와 성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감자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공단 광장에 모였습니다. 휴교와 온라인 계약으로 학교 급식에 납품되지 못한 강원도 감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원도가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감자동맹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공단은 강원도를 통해 강원도산 감자 100톤을 구매한 뒤 전국 178개 지사로 보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워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자 소비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공단은 도내 농수특산물 구매를 정례화하고 농촌지역 사회공헌 사업 등을 함께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 경기가 침체되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성금과 물품 기부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역 내 급식 피해 농가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지역 농가가 생산한 3만 원 상당의 농특축산물 꾸러미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420만 원 상당 꾸러미를 구입했고 한국관광공사는 2,850만 원 상당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임원들의 급여를 4달 동안 매월 30%씩 반납해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온라인 개학에 맞춰 취약계층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땅을 봐서 묻는데 저는 한 트럭당 한 150만 원씩 들게 되기 때문에 이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과의 상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7일 이후 닷새째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2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3명으로 지난 17일 영월에서 확진자 1명이 나온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양성자는 총 20명이며 33명은 완치 이후 격리 해제됐고 52명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 격리 중입니다. 강원도는 도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역 활동을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재택 수업을 1학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는 당초 5월 3일까지 온라인 재택 수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1학기 전체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험과 실습, 실기 등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과목은 승인을 거쳐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족한 수업 시수는 종강 이후부터 3주간 집중 보강을 통해 보충하고
1학기 중간시험은 교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상황 안전 시까지 대면 수업을 무기한 연기했던 강릉 원주대도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재택 수업을 1학기 전체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냥 저희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좀 더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를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다른 질병에 있어서도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즐길 수 있는 문화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만 좀 개선된다면 주변 상권이라든지 좀 이제 유동 인구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가 지금 너무 침체돼 있거든요. 이거를 좀 완전히 좀 저할 수 있게끔 공약들을 많이 냈어요. 이렇게 학교도 짓겠다, 뭐도 해야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냈는데 그런 걸 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혁신도시라고 해놓고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기관들은 몇 개 많이 거의 다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여기 정되는 사람이 없고 기본적인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많이 어렵죠. 혁신도시가 어렵고. 다음 뉴스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국 지자체가 방사선 가속기 유치로 뜨겁습니다. 춘천시를 비롯해 전국 4개 지자체가 방사선 가속기 유치 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경제적 파급 효과만 1조 원에 달해 방사선 가속기가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가속기가 무엇인지 장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이어진 건물. 길이만 3.2km에 달하는 이 시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이곳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밝고 강력한 방사광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사광은 태양보다 100경배 밝고 번개보다 수십억 배 빠른 빛입니다. 방사광이란 영어로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 전자입자를 매우 빠르게 가속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햇살처럼 퍼지는 빛을 말합니다. 방사광 가속기란 이런 방사광을 만들어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빛을 만들어서 그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좋게 만들어야겠죠. 상당히 고에너지에 빠르고 우리가 원하는 빛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차세대 소재에 사용함으로써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구조와 특성을 본다. 처음에는 입자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질병 치료제 개발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방사광 가속기로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사용됐습니다. 아직 현대 과학에서 밝혀내지 못한 광합성의 근본 원리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광합성 원리를 밝혀내면 미래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원자에서 분리된 전자를 방사광 가속기에서 자기장으로 자극해 만들어진 빛을 통해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 순수 첨단 연구시설인 방사광 가속기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에 춘천과 전남, 나주 등 모두 4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경북 포항은 3세대와 4세대 가속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전남 나주는 한정공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충북 청주시는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반도체 등 관련 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집적된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남춘천 산업단지에 공모기준 2배가량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진 발생이 거의 없는 안정성 등을 꼽아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이 춘천은 지진이나 태풍,
그 여러 재난에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7일 유치계획서를 낸 지역 중 우선 협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무동력 썰매를 타고 경사로를 달리는 체험 스포츠 루지가 최근 전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횡성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루지 체험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국도를 활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다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헬멧을 쓴 사람들이 썰매를 타고 미끄러지듯 경사면을 내려갑니다. 별도의 조작 없이 중력에 몸을 맡긴 채 시원한 바람과 풍경을 만끽합니다. 육상 썰매로도 불리는 루지가 전국 각지에서 인기 체험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개장 첫 해 180만 명 대박을 터뜨린 경남 통영에 이어 인천 강화, 전남 여수, 경남 양산 등이 루지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횡성군도 지자체 지경으로는 처음으로 루지 체험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통행이 중단된 국도 42호선 전제에서 우천면 오원리 구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와 숲이 그대로 코스가 됩니다. 지난 2016년 이후 폐쇄된 국도 42호선 횡성 구간입니다. 올 하반기면 이곳이 루지 체험장으로 조성돼 과거의 활기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는 8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효율적인 탑승객 수송을 위해 국도 1개 차로에는 전기카트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이 개장하면 폭 12m, 단일 코스 길이 2.3km로 세계 최대 폭과 최대 길이 기록을 모두 경신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S자 코스식으로 꼬아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를 저희가 조성한 거라서 주행과 그러니까 드라이빙과 유사한 느낌의 루지카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횡성군은 수도권에서 1시간 안팎이면 도착할 수 있고 영동고속도로 횡성 IC와 인접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험장 인근에 밀집한 횡성 한우 전문점, 안흥 찐빵 마을 등과 연계해 횡성을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루지 체험장이 오픈하고 또 내년에 안흥 찐빵 모락모락 체험관이 오픈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합하면 횡성도 이제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횡성군은 이용객에게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회사인 시민버스의 민주노총 노조 측이 22일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긴급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쟁취를 위한 강원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시장이 예정됐던 면담을 결의대회 개최와 민주버스 본부장 배석의 이유로 돌연 취소한 것에 사과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이날 오후 예고 없이 파업에 들어갔고 춘천시는 전세버스 20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날 오후 4시 노조와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편성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지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예산 155억 원을 포함해 강원도 긴급생활 안정지원 7개 분야 215억 원,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지원금 270억 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2개 사업 모두 705억 원의 규모입니다. 원주시 의회는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해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임시회를 앞당겨 오는 29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엔 황사로 한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탁했지만 목요일은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